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팀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Q&A 시간으로 여러분이 창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민을 같이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될지 같이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한 분이 질문과 사연을 가지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유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20대 1인 제조업 5개월 된 친구입니다. 공장 부지나 기계 설비를 위해서 몇 억 정도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유튜브나 다른 글들을 보니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건가요? 소상공인 특화 자금을 받고 싶은데 공장 부지 설비를 얻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높아야 될까요? 제가 청년 자금에 소상공인 특화 자금 또 다른 지원금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1인 제조업 5개월 된 친구라고 했습니다. 20대 사업자고요. 그럼 창업 1년 차고, 창업 1년 차인데 몇 억 정도 대출을 받을 줄 알았는데, 최대 몇 억 원 지원 이렇게 나오니까요. 실제로의 몇 천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글들을 봤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런 투표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1번, 이 20대 청년은 수억 원의 공장에 대한 부동산과 설비에 대한 자금을 받을 수 있다. 2번, 받을 수 없다. 인터넷에도 떠들어다니는 글이 많다. 맞다. 실제로 수천만 원밖에 못 받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질문하신 분이 되게 진지하게 접근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답변하기가 약간 난이도가 있는 질문인데요. 한번 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떤 부분에서 접근을 하냐면 20대 청년이라는 얘기죠. 네, 청년이시고 그다음에 제조업을 합니다. 그리고 창업 1년 차예요. 업종이나 무엇을 할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제조업이라고 하는 거에 저는 먼저 포커싱을 줘서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출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기술 창업에 대한 분류를 합니다. 기술 창업은 뭔가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 아니면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아니면 지식산업, 콘텐츠 이런 경우들이 기술 창업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 반대하는 말이 이제 일반 창업입니다. 일반 창업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매장, 자영업 뭐 이런 부분이 돼 있죠. 이렇게 됩니다. 소규모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적용이 됩니다. 또 도소매 이것도 이제 일반 창업의 내용에 속하게 되죠. 그러면 기술 창업, 일반 창업인데 제조업이니까 이쪽에 지금 현재로 질문상으로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기술 창업과 관련된 특히 요게 한 가지가 키워드고 두 번째 키워드는 공장, 설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이런 내용들 관련한 거는 우리는 자금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시설 자금, 하나가 운전 자금. 그래서 제 영상에 중소기업 정책 자금 설명한 부분에 이 부분 설명이 좀 잘 돼 있습니다. 시설 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담보를 잡고 이제 이 담보를 잡아가지고 설정하고 대출을 해주는 것에 의미를 하고요. 운전은 그냥 일반 경영 자금, 이 회사가 필요한 현금들이 있죠. 직원들 인건비라던가 뭐 마케팅 홍보 비용이라던가 이런 비용들, 제품 개발비라던가 이런 비용들이 또 운전 자금으로 쓰여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질문하신 분은 그 시설 자금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제조업의 시설 자금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기관은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고 해서 중진공 이렇게 표현을 하고 반대로 뭐 기술보증기금이라던가 네, 이 정도 선에서 가장 많이 취급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로직이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창업 부분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고 보통 신용보증 기금 또 신용보증재단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의외로 요 제조업인데 규모가 작은 제조업이 있어요. 작은 사이즈. 그걸 우리가 이제 10인 이하의 소규모 제조업을 이제 소공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소공인 지원 자금이라는 게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중진공 자금이 맞습니다. 그리고 중진공이 만약에 안 맞으면 기술보증기금으로 가는 게 맞고, 그래도 아니면 소공인 자금, 특화 자금 이쪽으로 가시는 게 현재 기본적인 이제 국가가 정한 로직에서 일반적인 패턴에서는 맞는 거죠. 이 정도 선에서 일단 뭐 우리가 기본적인 메모를 한번 해보고요. 실제로 공장 설립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의견을 드려봐요. 그러면 왜 저런 질문이 나왔을까? 왜 시설 자금은 나중에 중진공 자금이나 기부 같은 데 보면 시설 자금은 한 기업당 몇 억 정도 준다고 해요. 소상공인 자금에서도 써 있어요. 중진공 자금에서는 몇십억 써 있어요. 15억이었나? 60억이었나? 어게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한 5억 정도 필요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주냐? 그리고 운전자금. 이걸 두 개로 나눠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시설 자금만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하나의 공장을 설립을 하고 거기에 뭐 자동화 장비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공장 부지 확보하고 공장 설립하는데 한 1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주로 이제 부동산 쪽에 인테리어나 이런 것까지 해서, 그다음에 장비를 사는데 자동화 설비 구입하는데 한 3억, 이 정도 해가지고 한 우리가 4억 원이 필요하다고 할게요. 그러면 부동산 1억에 실제로 장비 시설비가 3억 정도 든다고 하면 총 4억이죠. 4억 정도 시설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설 자금은 일반적으로 요게 어떻게 보면 시세죠. 네, 시세. 현재 있는 시세. 시세에 이 시세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의뢰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의뢰한 다음에 요 감정평가액이 한 75% 정도를 대출해 주는 게 시설 자금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보통 시세가 4억이면 그냥 75% 해도 얼마 정도 나오죠? 3억이죠. 시세가 4억이면 3억. 근데 평가에 따라서 그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 자금을 내가 4억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3억 정도 나오는 게 가장 기본 로직상으로는 일반적입니다. 그럼 나는 1억이 부족하네? 그럼 이 부족한 1억은 어디서 충당해야 돼요? 운전자금 또는 내가 보유한 현금, 아니면 지금 보유하진 않았지만 회사에서 발생하는 매출, 아니면 여기저기서 끌어오는 투자금,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은 최소 1억이 있어야 되고 운전자금 3억이에요. 그렇게 해서 4억을 해서 시설을 쓰면 땡전 한 푼 없죠? 그럼 회사 망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이 내가 4억이 필요하면 실제적으로 그 4억을 다 대출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여러분이 일단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편법적으로 막 이제 뭐 감정가를 부풀리거나 시세를 부풀리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그러기는 쉽지가 않고, 또 그런 부분은 이제 금융 교란 행위에 대한 거니까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걸 또 창업하시는 분들이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시세가 4억이면 시설 자금은 3억 대출이 나옵니다. 이것도 뭐 맞을 수도 있고, 이제 감정평가나 시세는 항상 틀려지는 거니까 다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중진공에서는 3억 준다고 했는데 기보에서는 3억 3천 준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 이런 기관의 정책들은 매년 상이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기업이 그런 평가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4억짜리 할 경우에는 3억 대출 나온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보다 못 나올 수도 있어. 심지어 그러면 운전을 내가 1억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유튜브에서 댓글에서 실제로 몇 천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운전자금을 얘기한 것 같아. 어떤 유튜브인지 어떤 글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운전자금을 받을 때 초기 창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적게는 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그리고 좀 잘 받으면 요즘엔 3억까지 나옵니다. 운전자금이 한 3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심사를 잘해야 되겠지만 저희 쪽에서 이제 교육이나 컨설팅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가끔씩 1년에 한 두어 분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 요즘에는 이제 기술사업화 심층평가라 그래서 사업성이 좋으면 현금이나 매출이 없어도 사업성을 보고 대규모 융자를 해주는 경우가 상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4억짜리 산다라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돈 한 푼 없다 생각하면 일단 운전자금 2억 정도를 받는 게 먼저 퍼스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설 자금을 하게 되면 운전자금 받은 융자로 시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운전 먼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시설담보대출 신청하든지 아니면 시설과 운전을 같이 신청해가지고 한 번에 다 받아버리든지 그런 부분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론상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시설 자금을 조달을 하는 건데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그 다양한 그 검토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이 왔을 때 제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심지어 이 영상만으로도 부족해요. 직접 한번 오셔야 돼. 오시고 자료들 다 갖고 와가지고 그리고 한번 봐도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래도 상당히 어느 정도 근접할 수는 있겠죠. 1인 제조업 5개월 된 친구 알 수 있는 정보가 이거밖에 없는 거야 지금. 근데 이 정보만으로는 실은 그 여러 인유님이 얘기하셨던 그 답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로직이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출을 한다는 건 이제 여신이고요. 조금 더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여신 평가 그리고 뭐 신용 분석 이런 표현들을 조금 여러분들 쪽에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특히 여기서 또 이제 시설 담보로 가게 되면 시설은 담보로 잡죠. 그럼 담보물에 대한 이런 평가에 대한 것도 내용이 들어가는데 반대로 운전자금은 초기 운전자금은 신용을 베이스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첫 번째로 보는 게 대표자의 보다 신용점수. 그리고 두 번째, 대표자의 그동안 역량. 왜냐하면 지금 질문하신 분이 원래 전공이 그냥 디자인이야. 그냥 집에서 애니메이션하고 캐릭터 그리는 거야. 근데 지금 하시는 게 갑자기 뭐 철강 제조업이란 말이야. 그러면 대표자가 잘하는 거예요? 뭐 잘 못하는 거죠. 역량이 안 맞죠. 그러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없는 분야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평가가 잘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용담보는 대표자의 신용 점수를 기본으로 하지만 대표자의 역량도 봅니다. 그리고 이 신용을 할 때 어떤 사업 아이템이냐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할 거냐도 포함이 되죠. 4차 산업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조금 더 우리가 정부 정책에 부합하니까 우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적인 변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수도권은 1억 준다고 하면은 수도권 외 지역은 한 1억 5천 정도, 150% 정도 상향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지역 변수도 있고요. 또 지역 중심 품목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나는 이게 대출이 돼야 돼. 여러분은 그걸 알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 어떤 아이템이냐. 그리고 그 아이템이 성장성이 있냐. 그리고 그 사업자 소재지 지역과 품목에 맞냐. 대표자 신용점수 좋냐. 대표자 역량에 맞냐. 이런 부분들도 맞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준비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앞으로 사업성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동안의 사업에 대한 준비. 예를 들어서 특허 같은 건 있는가. 아니면 제품이 개발이 되어 있는가. 단순한 아이디어면 생각보다 창업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시제품이 나오고 작동이 돼. 그래서 보여줄 수 있다. 창업 준비가 잘 된 거죠. 근데 거기에 이 제품이 무슨 인증을 받았어. 뭐 신기술 인증 이런 걸 받아서 그럼 더더더욱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창업에 대한 준비성, 사업계획서, 대표자 점수 뭐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반영되는 복합적인 평가들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지금 질문하신 분이
평가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 질문 보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밖에 답변을 못 드리는 거지요. 이론상으로 보면은 가능해요. 아까처럼 운전자금 조금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시설 받으면 돼. 근데 실제적으로 운전자금을 받고 시설자금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이 그 대표자의 신용과 그동안에 쌓았던 이력, 그리고 앞으로 할 내용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실제로 창업을 어디까지 준비했는지 그런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평가하게 됩니까? 여신이라고 있잖아요. 여신은 대출이죠. 대출은 어떤 걸 하게 되냐면 결국엔 상환 능력입니다. 이 업체가 상환 능력이 충분한가 그런 것도 보겠고요. 그리고 좀 한 가지로 쉽게 얘기한다면 신용위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해줬는데 상환을 못하면 누군가가 좀 책망이 듣겠죠. 너 저기 돈 갚지도 못할 사람한테 왜 대출을 해줬어? 그러고 이제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막 대출해주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국가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신용 위험 그리고 상환 능력 이런 것들을 안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창업자 입장일 때는 저는 충분히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서 매출이 되는데 지금 생각보다 많이 진도가 나가고 매출도 잘 들어오고 수급이 잘 됩니다. 상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면 당연히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근데 현재 매출도 없고요. 제품도 개발해야 되고 한 2년 걸려요. 그러면 상환 능력이 떨어져 버리겠죠. 그리고 신용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대출이 안 나가죠. 신용 위험이 낮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실제로 사업도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저 시설로 하고자 하는 저 설비들이 정사업이 안 돼도 중고가로 잘 팔리는 뭐 그런 이제 유동성이 있는 제품들이다. 그러면은 훨씬 더 리스크를 낮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충분히 원하시는 그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돈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창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한 5억 정도 받아서 뭐 저기 공장도 막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한 1, 2년 후에 한 뭐 100억 벌겠지?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어.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럼 내가 어쨌든 이 5억이 필요하잖아. 그죠? 이 5억이 필요한 요걸 할 때는 심사자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심사하시는 분. 그래서 여신심사역이라고 해요. 대출 같은 경우는 여신심사역. 그죠? 투자는 투자심사역. 아니면 그냥 우리가 평가. 그거나 평가를 하는 이 사람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평가를 할 때는 반대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런 마음은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것들 하겠습니까? 가능하면 제일 좋은 게 그거죠. 매출이 잘 나오고 그래서 상환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분들을 1순위로 뽑는 거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신용 점수 같은 것도 보고 사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준비했니 이런 것도 보고 담보물이 잘 팔리니 우리가 같은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아파트는 왜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담보물이 잘 팔리니까. 근데 빌라나 외딴 곳에 있는 전원주택은 어때요? 잘 안 나가잖아요. 잘 안 타니까 유동성 위험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계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기계가 특수기계고 여러분 아니면 누가 할 사람들이 없어. 그러면 중고가로 팔아도 고철값밖에 못 받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리스크가 증가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담보물이 리스크가 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걸 생각을 해야 되고 가능하면은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도 한번 보고 사업이 준비도 보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사업이 준비가 되고 충분히 실적이 있을 때 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머릿속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또 말이 좀 추상적이네요. 머릿속에 이제 아이디어만 있어요. 이런 단계에서는 이걸 왜냐? 되게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제품이 일단 개발돼야 되죠. 제품의 개발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제품을 양산해야 돼요. 제조업이니까. 양산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제품이 판매돼야 돼요. 근데 제대로 판매된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생각보다 시설하고 운전을 같이 들어간다고 해도 운전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왜냐하면 운전 자금은
그래도 개발이나 양산 쪽을 보기 때문에. 근데 시설 자금은 훨씬 덩치가 크잖아요. 시설 자금까지는 조금 어려울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아이디어 있는 단계보다는 시제품이 있는 단계가 적어도 개발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좀 낫죠. 시제품 있는 단계보다는 양산 있는 단계는 어떻게 돼요? 아, 돈 조금만 지원해주면 판매되겠구나.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금형을 찍었다든지 양산 설계했다든지 뭐 이런 양산 단계에 진입할 때는 조금 더 시설하고 운전자금 받을 때 훨씬 좋죠. 아니면 양산도 했어. 양산을 했는데 여기 제조 원가가 이때 5만 원이야. 근데 우리가 자동화 설비를 갖추게 되면 원가가 2만 원으로 떨어져. 그러면 하나를 팔아도 3만 원씩 더 남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금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건 실판매 단계잖아요. 맞죠? 여러분의 사업이 요 판매 단계에서 이 제품, 이 자동화 공정이나 설비를 했을 때 원가도 줄어들고 품질도 올라간다. 그러면은 훨씬 대출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아니면 양산 단계라든지 그렇게 단계별로 이런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20대 창업 5개월 준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먼저 저도 20대 창업을 했지만 정말 청년 창업이 어려워요.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 내서 창업하신 부분에서 되게 박수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인유님이 아이디어 단계시면 2단계에 바로 시설하고 설비를 도입해서 될 수도 있어요. 준비 잘 하시면. 다만 점수가 좀 낮으니까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 시기에 가능하면 한 번에 아이디어 단계보다는 적어도 요 시제품이나 양산 단계쯤에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 타이밍이 있어요. 첫 번째 타이밍을 봐야 돼. 대출을 받을 때. 언제 타이밍을 보냐. 우리 회사가 뭔가 잘 되고 실적이 있을 때, 내세울 수 있는 장밋빛 미래가 보여질 때 신청하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발명대 같은 데 입상을 했어. 그러면 이 정도면 좀 누군가한테 이 아이템은 검증된 아이템이니까 설비 도입하면 돈 법니다. 얘기할 수 있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무슨 뭐 창업 프로그램 중에 예비 창업 패키지 이런 프로그램을 받았어.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입장에서 실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제품 개발에서도 실적이고, 아니면 특허가 등록됐다. 이런 부분도 실적일 거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제품을 어쨌거나 시제품을 한 100개만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뭐 크라우드 펀딩 했더니 완판됐어. 다 팔렸어. 1000% 팔렸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도 우리가 실적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실적이 있을 때 그거에 기반해서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회사가 이번에 어떤 제품으로 투자를 받았습니다. 외부 민간 전문 투자기관한테 인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요, 입상도 했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도 받았고요, 특허도 등록돼 있고, 시제품 당연히 나왔고, 펀딩도 성공했고, 초기 투자도 받았어요. 그런데도 안 줄래? 그럼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곡차곡 하나씩 이렇게 실적을 쌓아 나가다 보면 회사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좀 제대로 인정을 받아서 한번 회사를 쫙 성장하는 그런 성장 자금으로 나가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를 좀 드리면 이거는 약간 시설 운전하고 약간은 좀 배가 비슷하긴 한데 조금은 다릅니다. 제조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원하는 그 이제 기술 창업 분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있어요. 그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기보 벤처 캠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신보 네스트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IR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창업 투자기관들이 그 투자와 융자를 같이 하는 약간 좀 투융자 복합 프로그램입니다. 나중에 한번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창업과 투자 교육을 받아서 어느 시점에서 이제 발표를 해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이제 우수한 기업을 하게 되면 투자 쪽도 유치가 되고요. 그리고 대출도 이 기업은 좀 앞으로 이제 미래 지향적인 기업이라고 해서 일반 기업들 1억 줄 때 이 기업은 한 3억, 5억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유망한 그런 이제 유망주를 뽑는 상품입니다. 대출 상품이에요. 창업 교육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창업 3년 미만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에 한번 좀 지원을 해보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청년 관련된 그런 투자에 대한 펀드들이 있습니다. 펀드 아니면 엔젤 투자 조합. 요즘에는 청년에 대해서 투자하는 비용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투자 실적을 쌓으면서 나중에 올라가는 방법이 있죠. 그런 형태로 여러 그 회사의 레퍼런스라고 할까요? 그런 실적을 만들면서 올라가게 되면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충분히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출에 대한 레퍼런스로 갈 수도 있지만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투용자 복합 프로그램으로도 갈 수 있고 아니면 투자를 받은 다음에 그런 실적을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요 두 상품들이 단점이 있어요. 기보벤처캠프나 신보네스트 같은 경우는 창업 3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서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없는 기업들이 애초에 잘 안 뽑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제 뭐 다른 데서 이제 개발 자금 1, 2억 정도 받고 뭐 입상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이런 스타트업들이. 의외로 그렇게 한 군데라도 입상하고 그런 게 쉽지 않지만 의외로 상 받고 뭔가 좀 지금 잘 돼 보이는 분들이 지원을 하고 여기도 이제 그 지원자가 많다 보니까 그 잘 되는 분들을 위주로 또 뽑아줍니다. 그래서 나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난 단순 아이디어 단계인데 어떡하죠? 그러면은 조금 내려놓고 기초 레퍼런스를 쌓은 다음에 올라가는 게 기본적인 자금이 정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좀 많이 길었죠? 네,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시설과 융자를 받아서 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뭔가 레퍼런스가 있으면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지만 단순한 아이디어 단계고 아직 사업화하는 단계가 지금 아직 낮은 단계야. 머릿속에 아이디어 단계, 이제 시제품 만드는 단계라면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에 그 선정 확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다만 설비를 해야 사업할 수 있는 품목들이 몇 가지 존재를 합니다. 뭐 농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이오 쪽이라던가 어느 정도 좀 약간의 그런 설비들이 있어서 뭐 랩을 만든다던가 그래야 되는 특수 업종들은 시설 자금 5억 원 한 번에 줍니다. 있어요. 그런 품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지금은 어렵다는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만 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양조장 같은 걸 한다든지 뭐 어느 정도 장비와 시설이 있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아이템들은 처음에 창업했고 내가 아직 이쪽에 업력이 많지 않고 청년이고 처음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이템을 할 거고 시설과 설비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매출을 낼 수 있고 그런 상환 플랜이나 이런 사업 계획서라던가 창업 준비가 잘 돼 있다면 실은 업종과 하는 아이템에 따라 그리고 지역이나 이런 특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레퍼런스가 부족해도 뽑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방법론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부딪혀 본다. 그래서 부딪혀 본다는 방법을 쓸 수 있어요. 부딪혀 가지고 지원을 하잖아요. 그럼 지원을 해서 만약에 내가 탈락을 했어요. 이런저런 사유가 미비해서. 그러면 보통 융자는 6개월 이후에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재신청이 가능해요. 6개월 동안 재신청 불가능합니다. 6개월 이후에는 재신청이 가능하고 길게 봐도 차년도에는 신청이 가능해요. 그럼 금년에 신청 안 하고 모르고 있느니 차라리 과감하게 신청을 해보고 탈락을 해서 내년에 받나 아니면 금년에 못 받나 못 받는 건 똑같잖아요. 그럼 과감하게 한번 신청해봐라. 그런 내용도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탈락을 하게 되면 이 탈락 사유를 가능하면 여쭤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의 포인트를 삼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지원해서 경험하는 거야. 이런 상황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탈락하게 되면 6개월 이후 재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서 가능하면 창업 준비를 조금 더 하고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창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융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잘 모르면은 여기저기서 상담을 받는 거죠. 정부기관에서도 한번 상담을 한번 좀 받아보고 또 관공서에서도 저희 같은 이런 민간 컨설턴트들을 관공서에 붙여줍니다.
저희도 이런 관공서 사업 같은 거 이렇게 몇 개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많은 창업자분들 만나서 교육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중에서 아예 이제 관공서 쪽을 하게 되면 관공서는 대부분 무료로 해줍니다. 대신에 내가 원할 때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될 때 이런 찬스가 있으면 받아두시는 게 좋죠. 그리고 사람마다 경험치가 달라요. 시설하고 운전 자금을 했던 분들은 알아요. 갖고 와봐라. 뭐 살 거야. 견적서 가져오고 그리고 간평가나 시세표 같은 거 가져오고 보고 판정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경험이 없는 분들은 본인도 몰라. 우리나라에서 창업 컨설턴트나 자금 컨설턴트도 실은 자기만이 전문 분야가 있는 법이고 그 자기만의 전문 분야가 있는 분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관련된 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 안 된대요. 근데 기술보증기금 분들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만나봐야 됩니다. 또 같은 기관이라고 해도 누구는 안 된다고 하고 누구는 된다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의 말이 대표님이 지금 인유님이 사업에 대해서 100% 정답을 주진 않아요. 다만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평가의 원리들이 있다는 거고 여러 인유님이 사업이 어느 정도 좀 잘 될 것 같은 그런 시그널이 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좀 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정말 이 자금을 줘야 되는 근거가 타당하고 그리고 자금을 받았을 때 정말 저 기업은 이익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명료하게 든다면 돈을 못 받을 이유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20대 때 창업을 해서 참 고통받았던 느낌이 나고 저도 똑같았어요. 이거 이론상 이거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정말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 대출 같은 경우는 남들한테 잘 안 알려줍니다. 약간 깜깜입니다. 대출 기관들의 내부적인 그런 정보들을 외부로 잘 공포하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로 그 정책들도 계속 바뀌고 그리고 개인 심사역들, 심사하시는 분들이 경험과 노하우가 틀리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되게 좋게 봐주고 어떤 상황에는 안 좋게 봐주는 그런 문제도 있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복잡하게 얹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그 대출에 아까 하셨던 질문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본다. 다만 상황에 맞게 우리 회사가 준비가 잘 됐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어떤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양산이나 이런 준비들이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그 분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잘은 모르겠지만 인유님이 아까 이시 먹는 거잖아. 농식품이잖아요. 그럼 이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 쪽에 가서 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한번 또 들어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책자금과 융자는 급하게 알아보는 것보다는 크게 보고 1순위로 이렇게 하고 2순위로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거 탈락하게 되면 플랜 B로 어떻게 세우고 그리고 아니면 조금 지나서 세운다. 이런 식이 다양한 이제 그 실적과 평가 점수와 연계한 플랜을 짜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러프하게나마 드려봅니다. 아마 마주보고 관련된 자료나 내용이 있었으면 더 잘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제가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기존에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상담하던 내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저희 스타트업 TV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 연구소에서 같이 한번 의견 나누면서 문제를 잘 해결해보고 20대니까 꼭 잘하셔가지고 30대에 성공하셔서 사업 좀 잘 되셔서 우리나라에 이름 있는 그런 기업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실제로 중진공이나 기부 이런 데 출신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은행 쪽 계신 분들도 저희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보다도 훨씬 더 전문적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좀 의견을 남겨주셔서 여기 인유님이 고민을 도와드리고 해결하는데 같이 한번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 연구소를 확인해주세요.